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 효과는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이며 신체적 변화의 일환이자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제나 불법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65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뿐 아니라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도 보고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72세인 박 사장님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소외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니라. 특히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정보 공유가 묵묵부답과 고립을 깨고 건강한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번째 실수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에 얽매여 자신의 욕구와 행복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이러한 문제를 깊이 느끼게 되는데 주변의 눈치나 말 한마디가 인생 후반의 중요한 선택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77세의 한 남성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주변의 반응을 꼽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며 이해하지 멈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변화들, 발희부전이나 성욕 감퇴 같은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먹은 탓이라고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혹은 호르몬 불균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었던 남성 중 약 3에서 5년 이내에 심장마비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 남성보다 무려 5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심장마비를 겪는 사례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갖는 경우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6가지 실수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5번째 실수는 정말 예상치 못한 내용이 될 텐데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실수,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것. 노년기에 접어들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생활도 끝나고 사회적 교류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만큼은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등은 노년기 남성에게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악화는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 감소, 근육량 감소, 고혈압, 당뇨병 등은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육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며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책,
꾸준한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걷기, 수영,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적극적인 인간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하고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한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 지나친 고립과 사회적 단절. 노년기 남성들은 종종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로워지게 되죠.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은 노후의 행복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고립감이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조기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현명한 해결책,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아리, 종교 모임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과거 친구들과 연락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실수. 재정 계획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퇴직금 없이 혹은 충분한 연금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무리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해결책. 은퇴 전 반드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액, 예금, 월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설계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예고했던 충격적인 실수. 너무 늦게 새로운 취미나 삶의 목표를 찾으려는 것. 이것이 왜 실수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삶의 목표나 정체성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내가 바뀐다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취미를 갖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조차도 노후의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현명한 해결책.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 건강관리에 silence, silence, silence.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과연 그 효과는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이며 신체적 변화의 일환이자 생물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제나 불법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최근 3년 남성 건강보조제를 복용한 후 심각한 저혈압과 실신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해당 보조제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시데나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그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행동은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사용 지침이나 권장 용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약인데 좀 더 먹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 치료제는 일반 영양제가 아닌 강력한 약물이며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적 의존성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기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약물 사용을 시작하면 점차 약 없이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는 성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체적 문제가 정서적 부담으로 확대되며 결국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성기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기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만성질환의 초기 징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둘째,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며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없이도 성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성관계의 형태와 방식은 변할 수 있으며 서로의 몸과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함께 새로운 친밀감의 표현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능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정서적 교감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본질을 기억한다면 노년기에도 여전히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성생활은 일시적인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파트너와의 진정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쉬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네 번째 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에 관한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출근하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더군요. 특히 성생활에 대한 고민은 도대체 누구와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주변 사람들이 웃을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실제 65세 남성인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노년 남성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29% 높았고 뇌졸중 위험 역시 32% 증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흡연이나 비만, 신체 활동 부족보다도 더 큰 사망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욱 민감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노년 남성들은 성기능 저하나 성욕의 변화, 성생활에 대한 고민 등을 대화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그리고 파트너와 사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공감할 수 있고 동시에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대화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후에도 그리고 파트너와 사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의 교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공감할 수 있고 동시에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스킨십이 좋은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성상담사나 부부상담사, 정신건강 전문의와의 상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노년층의 성건강을 위한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상통화,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렵더라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지역복지센터,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생활과 같은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묵묵부답과 고립을 깨고 건강한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번째 실수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에 얽매여 자신의 욕구와 행복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남성일수록 이러한 문제를 깊이 느끼게 되는데 주변의 눈치나 말 한마디가 인생 후반의 중요한 선택을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77세의 한 남성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주변의 반응을 꼽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냐며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대 여성과 1년 동안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때 더 당당했더라면 더 일찍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말 속에는 늦은 각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최근 국립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약 42%가 여전히 성적인 욕구나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비율은 무려 58%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많은 노년 남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인은 성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적어도 그런 관심조차 없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나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직장인, 가족의 버팀목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노년은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주변의 시선과 견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끄럽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넘어 실제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감, 고립감, 그리고 자기 존중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적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족 앞에서의 체면, 품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과 만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노년 남성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성적 욕망 때문이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68세의 김모 씨는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성과 교제하던 당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저희 둘은 진짜로 마음이 잘 맞았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제가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 불었냐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상대 여성에게는 제가 재산을 노렸다는 오해까지 받게 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년기의 성적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임을 인식해야 기질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사나 노년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는 사회적 압력과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노년기는 자유와 자기 실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와 자기 실현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직장, 사회라는 기대 속에서 지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상담사나 노년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는 사회적 압력과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노년기는 자유와 자기 실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와 자기 실현에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 직장, 사회라는 기대 속에서 억누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사랑받고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년의 평화와 만족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반응이나 세상의 잣대에 맞춰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우려나 가족의 걱정은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억누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년의 평화와 만족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반응이나 세상의 잣대에 맞춰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우려나 가족의 걱정은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통제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언젠가 당신의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료 노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이나 고민을 나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모범적인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변화들, 예를 들어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 같은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먹은 탓이라고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혹은 호르몬 불균형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었던 남성 중 약 3개에서 5년 이내에 심장마비를 경험할 확률이 일반 남성보다 무려 5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심장마비를 겪는 사례가 전혀 중요하다. 식습관 개선의 경우 외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매일 채소 반찬 하나씩을 추가하거나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분이 많은 음료는 자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수면 개선은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을 넘어서 좋은 수면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게 된다.
또한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중요하다. 식습관 개선의 경우 외식이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매일 채소 반찬 하나씩을 추가하거나 고등어나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함으로써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당분이 많은 음료는 자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수면 개선은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을 넘어서 좋은 수면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직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게 된다. 또한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신 건강 역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명상 앱을 활용해 하루 10분 정도의 호흡 훈련을 시작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일상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때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나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한 번이 우울감이나 불안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점검은 의외로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 약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묻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시 다른 치료 옵션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복합적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한다면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원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포함된다. 혈압, 체중, 허리둘레, 테스토스테론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질환의 진행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노년층에서도 건강한 성생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의 노력이나 특정 부위의 집중 관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신의 건강이 균형 있게 관리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이며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말년의 삶의 질은 나이든 몸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몸과 마음을 관리해 왔느냐에 달려있다.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의 활력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은 행복한 노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와 실천은 결코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간다면 누구나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는 일은 때때로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멈추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과 노력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에 머뭇거리기보다는 도전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놓치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믿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나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